안녕하십니까. 리일파파의 부동산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JDS가 어디인지, 고양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제 기사랑, 이재준 시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살펴볼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JDS가 뭔지에 대해 궁금하다가 한번 찾아본 영상들을 지금 뭐 타이핑을 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DS는 저기 아래쪽으로 보면 신평 있죠? 신평에서부터 해갖고 이제 거의 일산의 어떤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한강 주변으로 해갖고 개발 안 된 그런 지역을 지금 JD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2021년 12월 21일 날 보도 자료가 나와서 JDS를 공공개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산도 한 6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거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을 한번 보면은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4개의 기관이 약 6조 원을 투입해서 고양시 일산서구 500만 제곱미터를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JDS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해각서도 이제 했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고양시의 예산이 2조 한 7천억 원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6조 원 규모면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예산을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사업은 고양시의 장항대왕, 송상, 송포를 일컫는 JDS 지역 중에서 일산서구의 벚꽃동과 대하동과 덕이동 등 500만 제곱미터 정도를 신교통수단을 반영한 미래산업 신성장거점 도시로 조성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6조 원이죠.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JDS 지역 공공주도 개발. 앞서 이제 고양시는 JDS 지역을 명품 자족도시로 개발하고자 2008년도 9월 이제 2020 고양 도시 기본계획에서 시가와 예정 용지를 반영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을 했어요. 이제 그러나 2011년 10월에 개발 행위 제한이 해제됐어요. 왜냐하면 정책 협의 등의 문제로 사업의 동력을 잃게 될 거죠. 그래서 방대한 부지는 높은 개발 압력 속에서 소규모 난개발 가능성에 이제 직면했다라는 얘기인데, 토지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양시에서 다시 공공개발로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JDS 지역이 이제 이슈가 된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재탕, 고양, JDS 공공개발 발표, 실패한 개발카드 주민 무시 강력 반발. 이게 뭐냐면, 이제 토지주들이 자기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JDS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얘네들 이제 토지주들은. 근데 이제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제 그 가자동이라든지 대하동에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뭔가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지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마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준 시장이 아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공공개발로 이제 진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대역 자족 기능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 보면 트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신교통 수단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전역을 아우르는, 일산 전역을 아우르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장항 공공주택지구랑 일산 테크노밸리, 할리월드, 고양 방송 영상 문화 컨텐츠 밸리 등 이제 자족 기능들과 같이 이제 연계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와, 지금 고양시의 일산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이제 장항동 쪽, 이제 한강 쪽에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거기 쪽에 이제 개발이 이렇게 다 되면 JDS 되고, 굉장히 일산에는 자독도시 기능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트램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신호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신개념 교통 이제 수단이죠. 거의 지하철과 막먹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물론 이거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어떤 지역의 어떤 가치를 어떤 이런 신개념의 어떤 교통수단이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보면 구체적인 사업 시기는 창릉 신도시와 대공 역세권 등 인근 주요 사업을 고려해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창릉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죠.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제 대공 역세권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요게 이제 먼저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첨단 산업, 문화 컨텐츠 산업 중심의 신성장 벨트,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모두 아우르는 이제 그런 지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장 벨트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근에도 이미 일산 테크노밸리랑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등 광역, 관광, 문화 인프라, GTX 같은 경우, 이제 거기 킨텍스 쪽에 들어가죠. 트램, 아까도 보였듯이 교통망과 긴밀히 연구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이재준 고양시장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컨텐츠 산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 인프라가 조성될 건지 나온 내용인데, 오병경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관련해서도 컨텐츠 사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 인프라가 조성될 고양시 앞으로 더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JDS 지구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공주도 사업으로 진행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고양시가 경기 서북부 발전을 이끄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공공개발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이거를 안 하고 이제 개발 관련된 걸 해지했다가,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여기 뭔가 있겠다 해갖고 이제 한 건데 다시 이제 공공개발을 하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JDS 공공개발 이재준 시장과 1분 1답이라는 어떤 이런 그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에 이제 고양신문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준 시장 신년 인터뷰 들어가는 말, 이제 10년 넘게 개발 압력을 받아온 일산 JDS 지구가 공공개발된다는 소식에 지역 여론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송포, 송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철도교통과 트램 등 대중교통 연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서 공공개발을 크게 환영하고 있고, 일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선 일산 테크노밸리에 이어 자족도시 확장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창릉에 이어서 이번에도 주택 공급인가라는 이제 걱정 이나 하는 거죠. 왜냐면 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집들이 좀 떨어질까봐 이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개발 논의 이후 13년간 멈춰섰던 JDS 지구에 목매던 토지주들은 그동안 민간개발 추진인을 만들어 활동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공공개발로 우리 땅을 싸게 가져가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JDS 공공개발이 어떤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발표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직접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30일 진행됐다. 관련 영상 인터뷰는 유튜브 고양신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DS 지구 도시개발이 연말에 깜짝 발표가 됐다. 공공개발을 환영하는 분도 많지만 토지주들은 밤새도 만만치 않다. 임기 말 선거를 앞둔 개발계획 발표에 대한 색안경도 있다. 공공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이재준 시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준 시장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JDS 지구의 태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JDS 지구는 2008년에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기 남부지역 편중개발을 지향하고 경기 북부지역 개발 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서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시가바 예정용지를 반영하고 개발 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면서 개발이 처음 논의됐다. 이처럼 JDS 지구는 처음부터 경기도 요구로 자족기능을 갖춘 공공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사업이 추진이 더디게 어렵게 되자 2011년 10월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해제됐다. 즉 도시개발 추진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절대 농지가 70%인 지역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재 개량과 직접적인 관련된 행위 외에 개발 행위가 제한된 농업진흥구역이기도 하다. 그런 중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자족기능을 우선으로 하면서 교통 소외 지역인 대화, 가자, 덕이 등의 일산을 아우르는 신교통수단을 반영할 개발 사업을 경기도와 고양시에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제 공공개발이라는 얘기네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2018년도 추진 중인 2035년
고양도시 기본계획을 1년 전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고 이에 경기도 주택관리공사가 경기도에 시가 예정 용지를 반영해달라는 건의 즉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건의를 했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 고양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이번 혐의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게 개발이 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이제 질문입니다. JDS 자족 신도시가 창릉 신도시와 비교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에요. 창릉 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국가주도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으로 창릉 신도시는 처음부터 주거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달리 JDS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족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주거 기능만을 계획할 방침이며 인구 밀도 이제 100명당 1헥타르죠. 이하의 계획을 이제 추진 중이고 더불어 일산 수질보건센터와 멱절마을 이전 방안, 신교통수단 반영 등을 일산 서구 지역의 산지한 고양시의 오래된 현안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기도 GH공사 고양도공과 함께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양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자족도시로 조성해 나가기를 위한 방안을 우선 검토해 이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족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산업 인프라를 좀 키워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를 불식시킬 만한 요소가 있나?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 권한은 온전히 고양시장에게만 있다. 사업 시행자인 GH공사와 고양도공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과다한 아파트 사업을 제한할 경우 절대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과도하게 지어지지 이제 않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제 할 거고, 개발 이익은 지역의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교통 관련된 내용이죠. 트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3호선 가저 교화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라는 내용이죠.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네요. 자족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기존 철도 교통망 연계하는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을 해갖고 제2대 전역을 새로운 대중교통체제로 구축하고자 한다. 굉장히 좋은 건데, 3호선 연장 있죠. 대화 가자 교화 연장 사업이 추진 방향을 영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하고, 교화 연장 노선은 그동안 견제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지만 JS 지구 개발이 진행되면 교통 수요가 증가해 사업 확보가 굉장히 용이할 거로 보인다. 가능성이 크네요. 특히 저는 가자역과 함께 JD 지구 내에 추가적으로 역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굉장히 뛰어난데? 이런 부분까지는 간철시킬 수 있도록 고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생각이다. 철도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구토부 용역 결과는 2022년 8월에 이제 올 여름 정도에 나오는데, 와, 가자에도 역이 생기고 하나 더 이제 분리해서 역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네요. 100% 공공개발로 추진하는지 민간개발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DS 지구는 처음부터 공공개발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고, 또한 부지 대부분이 개발이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인 탓에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민간개발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사업지구에 산발적으로 7개 사업구가 약 122만 평에 38,000호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개발의 제언이 있었다. 근데 이는 창릉신도시 규모의 엄청난 주택 공급이다. 사업자의 수익성만을 위한 아파트 개발 사업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면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고양시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네요. 38,000가구를 짓겠다고 하는 게 또 있었나봐요. 근데 지금 엄청난 거잖아요. 창릉신도시가 지금 38,000가구를 짓겠다는데 이쪽에도 짓는다? 그러면 집값이 좀 약간 내려갈 수 있어서 집이 없는 분들은 약간 선호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이제 어떤 우리 집주인들은 좋지 않은 내용이죠.
제 임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지만 민간 사업 제한에 대한 고양시가 일부 사업 지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한 적이 있었고 민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사업비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민간 참여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이죠. 구성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해 민간의 용지를 공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참여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다. 근데 이 결론이 이거예요. 하지만 민간이 일정 부분 참여를 하더라도 반드시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뭐 성남의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관심이 높다. 민간 참여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는 부분들인데 좀 다른 내용이죠. SPC로 추진되게 된다면 대정사리와 반면 교사로 삼아 민간 개발이 뭐 과도하게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근데 민간 개발이 약간 어느 정도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과도하게 민간 개발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고, 근데 시기가 이제 얘기죠. 창릉 신도시는 2029년도 완료고 장안 공공주택은 2023년도 완료된다. JDS는 언제쯤 이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나라고 하는데, 일산 테크노밸리랑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 시티, 킨텍스 제3 전시장,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5가지의 자족 산업이 완성되는 2024년 전후로 본격화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네요.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창릉이 완료되고 2, 3년 뒤쯤 JDS도 본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그러면은 몇 년도인가요? 한 32년도, 33년도? 이 정도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남은 거네요. 이것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거대한 강역 문화 인프라의 배후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때쯤 되면 일산 테크노밸리도 이제 많이 지어지고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다가 이제 GTX,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GTX가 그 킨텍스 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다가 JDS가 이제 10년 후에 이제 들어온다고 치면 그쪽 지역은 와 굉장히 저는 이제 되게 뭐 가격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고양 장안 공고주택지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안동 일대에 156만 제곱미터 정도, 이제 와 공공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11,624가구, 단종주택 233가구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이쪽 지역이죠. 여기 뭐 일산 호수공원 이제 쪽에 이제 보면 한강 쪽, 우리 잘 모르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뭐 공장들이 있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공공주택이 와 11,624가구면 굉장히 많은 가구가 들어가는데 기대가 좀 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3년 6개월간의 시정을 이제 잡혀가며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재준 시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7개 철도가 모두 반영되면서 뭐 총 11개가 됐다라고 나와요. 도대체 뭘까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고양 은평선, 인천 2호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문장선 서북부 연장, 대장 홍대선에 대한 계획과 협의에 추진한 당초 대곡 소사선, 요것도 됐죠. 서해선을 일산역으로 연장해서 2023년 1월에 동시 개통할 예정이다 하고, 경의중앙선에 향동역이 하나 생겨요. 거기 쪽 뭐 수색역이랑 어디죠? 그쪽 역 사이에 향동역이 하나 생기고, 본격적인 신설 계획에 따른 돌고도 교외선 아세요? 교외선 대곡역에서 의정부를 가는데요.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 노선이요. 2024년도에 생겨요. 그래서 지금 대곡역에서 원당 쪽에서 보면은 그쪽 원당에서 역이 하나 있거든요. 그 역을 지나서 뭐 송초 쪽으로 해갖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고양시에서 지금 많은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고양시가 또 1월 13일 날 100만 특례시로 출범을 했죠. 근데 특례시 관련된 영상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특례시가 되면은 일단은 복지 예산이 좀 늘어나고 권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권한이 없다 보면은 뭐 경기도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도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JDS 사업이라든지 일산이 어떤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고양시에 대한 어떤 개발을 경기도에서 뭐 막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좀 빠르게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례시가 된 거 굉장히 좋고, 특례시에 대한 혜택도 제 영상에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약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